반갑습니다. 현장 품질 원 포인트 레슨 구차수 샤이닝 기법의 어떤 한 가지인 부품 추적 실험을 이용한 원인 규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추적 실험은 여러 가지 부품이 조립이 된 경우에 어떤 부품이 품질에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문제 부품을 찾아가는 아마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사례는 제가 저술한 도서 기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념, 사례, 그리고 의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입니다. 샤이닝 기법에서 저희들이 이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저는 짝 비교 실험은 아마 지난 4차수에서 아마 설명드렸고, 오늘 9차수에서는 아마 부품 추적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부품 추적 실험은 베스트 제품과 워스트 제품의 차이를 주는 부품을 찾아내는 아마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샤이닝 기법은 매우 좋은 제품을 BO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제품을 WOW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트로 구성되는 여러 가지 부품을 서로 바꿔치기 해 가면서 어떤 부품이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는 아마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순서는 전체 1부터 7까지 아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 조립제품, 워스트 조립제품 각각 한 가지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검토할 부품을 아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베스트 제품을 분해 조립해서 재현이 되는가, 워스트도 마찬가지로 분해 조립해서 재현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차이가 과연 값이 차이가 있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러게 되면은 이 바꿔치기 교체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체하면서 그 특성값이 갑작스럽게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그 값을 구해가지고 이 값을 벗어나면은 많이 변했다, 그게 이제 주요한 변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은 뒤에 AC에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은 바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를 하나하나 계속 교체해 가면서 이런 계산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문제 있는 이제 변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워스트 조합을 아마 찾아내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7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해를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5단계로 나눠보게 되면은, 첫 번째 베스트, 워스트 조립품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 조립 제품에 대한 부품을 상호 교체하면서 성능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능값이 갑작스럽게 변했다, 그럼 그때 바로 주요 부품이 되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통해서 워스트 조합을 찾아내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스트 세트 BOP, 그 다음에 worst 세트 WOW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부품은 5개가 있는데 어떤 부품이 영향을 줬을까 알아보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질적으로 이 베스트 제품과 워스트 제품이 재현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해 조립을 통해서 이 값에 대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앙값으로 이제 구했습니다만은 그냥 평균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2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디퍼런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제품의 어떤 변동 3이 발생했고 워스트 제품은 4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과 4의 평균 3.5가 나왔고 이 둘의 비를 구해가지고 이 값이 크면은 성능이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 성능 차이를 기준으로 부품 교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품 교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 부품만 상호 교체를 한다. 그러면 베스트 제품에는 A는 워스트가 오게 되고 A 베스트는 1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A 빼놓고 나머지는 다 베스트. 여기서는 A 빼놓고 다 워스트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이 갑작스럽게 변했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 결정한계 값을 구하게 돼요. 이 값은 베스트 제품은 이 범위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워스트 제품은 이 범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벗어나면은 값이 변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구해지? 라고 했을 때 베스트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 범위를 잡았고 이 값은 워스트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식은 이쪽을 참조하시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A가 이 값을 벗어났기 때문에 영향은 줬구나. 그 다음에 B 이때는 B worst 나머지는 다 best가 되겠고 여기서는 B best 나머지는 다 worst입니다. 그래서 B만 교체를 해도 이 값 안에 있으니까 B는 영향이 없다. 마찬가지로 C, D 해보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E만 또 교체합니다. 이때는 E, worst가 일로 오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E, best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E만 worst고 나머지는 다 best고 여기서는 E만 best고 나머지는 다 worst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이 주어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E의 중요성을 알 경우에는 A, E 조합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worst, E worst 나머지는 다 best입니다. 그때 결과 이때는 A best, E best 나머지는 이제 worst가 되겠죠. 그 조합을 했을 때 결과. 그래서 이 값들이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A하고 E에 대해서 어떤 값을 정리하게 돼요. 교육 과정 소개입니다. 미니탭 솔루션 센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품질 개선 실무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미니탭 솔루션 센터는 품질 문제 해결 도구를 아마 집합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에서 제조 데이터 분석, 품질 개선 실습, 그리고 현장 사례 중심으로 아마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진행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A 베스트, E 베스트에 해당되는 값을 찾게 되는데 얘는 A가 베스트, E도 베스트 일 때 어떤 결과값들이고 얘는 A는 worst 그 다음에 E는 worst에서 실험 결과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A는 worst겠죠. E는 best겠죠. 얘는 A는 best가 되는 거고 E는 worst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때는 A best, E best가 되겠죠. 이때는 A worst, E worst.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일로 이렇게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est일 때 값을 구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얘를 전체를 평균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때 평균, 이때 평균, 그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각각 실효수가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조합의 평균을 가지고 그 조합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A worst도 얘 평균하고 이 평균을 구해서 A worst를 구했고 이 best도 마찬가지죠. 이때 평균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 worst도 마찬가지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표를 만든 게 이제 분석 자료로 오게 되는데 이때 이 표를 만든 게 이제 이 내용.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표가 아니라 이건 조합으로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A만 가지고 보니까 값이 이제 클수록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A worst하고 E worst일 때 문제가 된다라고 알게 됩니다. 얘가 주 효과 그래프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조합별로 보는 게 또 이쪽이 됩니다. 이걸 이제 교작용 그래프라고 이야기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조합에서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A worst하고 E worst 조합에서 문제되는 거고 A가 worst이면서도 E가 best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A가 best면서 E가 worst일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합은 A worst하고 E worst가 만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상이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얘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A하고 B worst 조합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를 기준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품 추적 실험을 마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품 추적 실험을 우리가 언제 활용하지라고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부품이 조립된 어떤 세트에서 과연 어느 부품이 문제일까? 그때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품 추적 실험은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확인하는 아마 이제 그런 부품 방법으로서 어떤 부품이 중요한 문제인지 그걸 이제 찾아내는 이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 만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고 기대 효과로는 아마 이런 내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부품 추적 실험은 접근 방법이 어떤 좀 간단합니다만은 중간에 계산식이 있어서 다소 좀 어려운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식을 좀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 자료를 통해서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마 댓글에서 받아 보실 수가 있고 또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것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상간 회귀 분석을 이용한 관리 기준 설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